네, 12월 4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이요, 서울 최저 기온이 영하 10도라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엄청 추워요. 예. 어제 저희 저녁에 시민대행진 현장에 이재명 대통령 위해 문제 때문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다라는 공지가 대통령실 기자단에게 오후 7시 30분에 공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현장 라이브 할 때만 하더라도 대통령 오신다는 걸로 알고 시민들께 꼭 대통령께 하고 싶은 말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했는데 정작 대통령께서 참석을 못했는데요. 아마도 영상으로 확인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추운 날씨에 여러분들 어디서 어떻게 계십니까? 따뜻한 곳에 다 계십니까? 댓글창에 보니까요. 역시 뉴욕의 노미님께서 또 댓글을 달아주셨습니다. 취재 편의점 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하신 시민 인터뷰를 보고 뭉클했습니다. 고생하시는 취재 편의점에 항상 감사하고 있습니다. 건강 챙기며 일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요. 어제 진짜 추웠어요. 정말 춥더라고요. 북경이요. 겨울이 굉장히 춥습니다. 11월 돼야 난방이 시작이 되거든요. 아직은 사회주의 전통이 남아 있어가지고 뭐 일부 이제 인테리어를 통해서 바꾼 집들은 난방이 되지만 안 그러는 평범한 인민주택들은 다 그냥 11월에 이게 들어와요, 난방이. 그래서 11월이 가장 춥고 미세먼지도 가장 많고 이런 11월인데 머리가 아파요. 바람이 너무 차서. 예, 모자 안 쓰고 다니면 진짜 춥거든요. 어제 서울이 그랬습니다. 어제 여의도에 모자 안 쓰니까 머리가 지끈지끈해서 다닐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집회 나오신 우리 시민 여러분 또 애청자분들 제가 정말 많이 만나서 너무 반가웠는데요.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저희 오늘 같은 날 특히 야외에서 일하시는 분들 핫팩 꼭 챙기셔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어제 등짝에 딱 붙이고 나갔는데 효과 만점이었습니다. 여러분들께 핫팩을 강추드리면서 저희가 첫 번째 준비한 뉴스 우선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과거는 이미 끝난 일을 좀 헤집어서 일종의 아주 나쁘게 얘기하면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도 있는데 이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진압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미 지난 일을 파헤치는 게 아니라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을 진압 중이다. 그래서 좀 다르게 봐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제 끝나느냐? 끝날 때까지 끝내야죠. 그러나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건 제가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독립기구인 특검 또는 공수처 또는 국회 이쪽 역할이 현재는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제가 수사기관을 구체적으로 지휘하기도 어려운 상황이고 객관적으로도 쉽지 않은 거 여러분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최대한 빨리 그리고 엄중하게 명징하게 정리되고 끝나기를 바랍니다. 내란 발생 1주년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구체적인 빛의 혁명이 시작된 1주년이기도 합니다. 다 우리 국민들의 정말 성숙한 민주 역량, 시민의식 그리고 집단지성으로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대한민국 같은 나라에서 친위 쿠데타가 가능한가? 설마 저게 남한이 아니라 북한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했다가 역시 대한민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전 세계가 2번 놀랐는데 우리가 3번째의 놀라움을 보여줘야죠. 네. 3번째 놀라움은 뭐가 될까요? 근데 취재 편의점 해외에서 애청해 주시는 분들 진짜 많으신 것 같아요. 제가 뉴욕의 노미님 소개해 드렸는데 소피아님은 플로리다에서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에 슈퍼챗도 쏴주셨어요. 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현장 소식 감사히 잘 시청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분들 점점 추워져가는 한국 날씨에 모두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오, 플로리다는 날씨가 좋죠. 그래서 오렌지가 맛있나요? 저희가 아는 거라고는 플로리다 오렌지밖에 없어가지고. 예. 자, 어제 이재명 대통령 12.3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서 특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어제 저희가 실시간으로 다 보내드렸는데요. 이후에 국내 언론과 질의응답을 가졌죠. 취재 편의점 라이브 시간대가 아니었다면 저도 아마 저 자리에서 질문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아쉽게도 저는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맞죠? 통합과 봉합은 완전히 다른 의미죠. 지금 제가 어제 오늘 조중동을 비롯한 보수 언론들 특히 기성 레거시 미디어들의 논조를 보면 대충 덮자. 1년 되지 않았냐. 그만해라. 이겁니다. 예. 했다 치고 넘어가. 이겁니다. 여러분 했다 치고 넘어갈 수 있는 수준의 비상계엄 내란이었습니까?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자, 빛의 혁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다시는 쿠데타를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 누구도 국민 주권의 빛을 위협할 수 없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통합은 필수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거 저희가 맨날 하는 얘기인데 취재 편의점에서 그죠? 네, 다시는 내란 같은 거 꿈조차 꿀 수 없는 나라를 만들어야 그것도 우리 대에 만들어야 우리 아이들이 또 이런 일로 고생하지 않아도 된다. 엄동설안에 우리만 나가면 되지. 우리 애들 또 10년 뒤에 20년 뒤에 30년 뒤에 100년 뒤에 또 우리 애들이 길바닥에 나가가지고 은박지 담요 뒤집어 쓰고 키세스처럼 그렇게 고생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대에 확실히 저는 끝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도 확실히 그 뜻을 어제 밝히셨습니다. 민주주의 등불을 밝혀주신 위대한 대한국민과 함께 빛의 혁명을 반드시 완수하겠다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기자들이 물어요. 내란 청산 장기화에 따른 개혁 피로감이 있다. 그런가요? 저는 그런 건 전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기자는 그런 걸 물었습니다. 만약 감기 같은 사소한 질병을 1년씩 치료하고 그럼 그거 무능한 거다. 정말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끝나지 않는다. 완전한 내란 종식만이 이 불법 계엄의 재발을 막는 최선의 길이다라고 강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고 법과 질서 위에 군인의 폭력으로 나라를 지배하고자 시도를 했고 그게 현실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으며 이런 일은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저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했는데요. 또 할 수 있다. 잠시 후에 저희가 소개해드릴 내란 속의 윤석열의 어제 옥중 메시지와 요미우리 신문 인터뷰를 종합해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이런 예측이 틀리진 않을 것 같다라는 위기감이 증폭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니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고 더 도와주시고 더 견뎌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시민들 현장에서 뵀는데 지금 너무 답답하다. 예, 1년이 됐는데 세상에 어떻게 제대로 된 그 선고가 아직도 안 나올 수가 있냐. 최소한 6개월이면 1심 선고는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정말 사법부 이대로 두었다가는 진짜 큰일 나겠다. 그런데 위대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사법부가 계속 이런 방식으로 어깃장을 놓는다면 절대로 그냥 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엄중한 경고가 시민들의 목소리로 터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까요. 중앙일보에서 이렇게 쓰기 시작했어요. 특검 6개월간 내란 영장 6선 5패. 네, 법조계 과잉 수사 예견된 실패. 자, 특검 흔들기 시작합니다. 예, 이제 그만해라. 예, 점점 수위를 높여가면서 특검을 흔들려고 하겠죠. 왜 그러냐? 2차 상설 특검이 필요하다라는 여당의 정청래 대표의 입장이 나오니 이거 더 이상 하지 마라라고 여론으로 압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 같은 대한언론 매체들이
더 일이 많아집니다. 더 적극적으로 보도를 해서 그렇지 않다. 완전한 내란 종식만이 우리나라 국가를 제대로 세우는 국민과 국익을 위해서라도 다시는 내란이 벌어질 수 없도록 만드는 것. 우리 언론인들의 역할과 사명이 더 커졌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문재인 정부 적폐청산 전철 아니냐 이런 지적도 어제 기자들 입에서 나왔죠. 내란 단죄와 과거 청산은 차원이 다르고 적폐청산은 과거를 파헤치는 파묘 비슷한 느낌을 줄 수 있는데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고 진압 과정에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내란은 진압 과정에 있다. 중앙일보 오늘 일면 머릿기사 제목입니다. 사실상 대통령이 완전한 내란 청산을 강조하니까 보수 언론들 앞다퉈서 사설을 통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통합, 과유불급 경계해야. 동아일보 사설입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 여 내란몰이도 야 상식박 주장도 이제 그만둬라. 이른바 윤희 동시제거론 비슷한 것을 누가 얘기하고 있냐? 조선일보가 사설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호 영장 기각되자 제2내란 사법부 겁박 도 넘었다. 중앙일보 사설입니다. 사법부를 누가 지금 겁박하고 있습니까? 사법부 겁박이 먹힙니까? 사법부에서 중앙지법 영장 전담 판사들이 줄줄이 기각시키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특검 수사 내용을 보십시오. 이게 과연 기각 사유가 됩니까? 온 국민이 다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법부만 눈 감고 귀 닫고 몰라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봐주겠다. 확실히 봐줄 결심을 하지 않고서야 한덕수, 박성재, 추경호, 황교안 영장 기각할 수 있습니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십니까? 이런 주장을 조중동이 일제히 하고 나섰다. 매우 위중한 순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무엇보다 지금 보수 언론들이 상처 딛고 화합의 길로 가자. 제가 어제 중앙일보 일면 머릿기사 분석해 드린 것처럼 이런 주장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통합을 악용하는 경우가 많고 통합이 봉합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전두환의 정의사회 구현을 예로 들면서 가장 부정의한 자가 가장 정의라는 말을 많이 썼다. 그래서 이 단어가 오염이 됐다. 맞는 말이죠. 그죠? 정의사회 구현 누가 제일 얘기 많이 했습니까? 전두환 노태우가 제일 얘기 많이 했어요. 그러나 가장 파렴치한 범죄 죽는 그날까지 끝까지 5.18 광주 민주화운동 광주에 대해서 끝까지 사과하지 않고 비웃고 떠난 사람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자기 묘소도 못 만들고 있어요. 12.12 사태 내란의 주범 전두환 그 꼴을 보고도 아직도 사과 반성 없이 상처 딛고 화합의 길로 가자? 이게 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그제 강조했던 말씀 다시 드리겠습니다. 낫지 전범 처리하듯 살아있는 한 형사처벌해야 한다. 저는 이것이 맞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독일 보십시오. 100세 된 분도 90세가 넘은 분도 찾아서 낫지 전범 어떻게 합니까? 처벌합니다. 감옥 보냅니다. 그래야 깨끗한 나라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준비한 것도 역시 이재명 대통령 어제 있었던 외신 회견인데요. 그거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이 대통령님. 아헨시아 AFP 발데스 로이통 기자입니다. Recently, you commented in social media that the previous government brought the country to the brink of war. My question is, would your administration consider issuing a state-level apology to Pyongyang for these actions as a way to help to reduce tensions? Thank you very much. 안녕하십니까. 스페인 EFE 방송입니다. 최근에 대통령님께서 SNS에서 전 정부가 대한민국을 전쟁 직전 상태까지 몰고 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은밀한 전단지 작전을 북한에서 수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는 또한 유엔에서 비방을 받기도 한 사안입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님께서 북한과의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서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하실 생각이 있으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어떻게 제 마음속을
그렇게 들여다보고 그런 질문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이게 소위 우리말로 하면 종북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물어보니까 다행스럽다 싶기도 하면서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들어요. 그냥 이 정도로 끝내겠습니다. 네, 저 파한대소에 굉장히 많은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내 상황 여러분들 잘 알지 않으십니까? 예, 북한에 관련해서 조금만 양보하는 스탠스가 나오면 100% 종북몰이 들어가죠. 조중동에 의해서. 그리고 이 보수의 힘은 세서요. 예, 북한에 대해서 뭐 미온적이다, 유화적이다, 뭐 이러면서 국내 정치의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제 우리가 잘못하는 것은 맞기 때문에 사과는 해야 되지만 실제로 대통령이 사과했을 때 국내 정치에서의 후폭풍을 생각하면 저렇게 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리고 국민들은 다 알아듣습니다. 어떤 얘기인지. 자, 남북 관계에서 북한의 도발에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을 요구한 일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우리 측의 잘못에 대해서 북측에 사과한 일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실제 남북 관계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저 부분에 대해서 사과한다면 남북 관계 어떻게 될까요?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북한은 1976년 8월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과 관련해서 당시 김일성 주석이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2020년 9월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김정은 현 국무위원장이 공식 사과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통령이 북한에 직접 사과한 일은 없습니다. 이 대통령 앞으로 윤석열 정권 당시 벌어졌던 끔찍한 북측 도발, 대북 도발 행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 유감을 표명하게 될지 매우 궁금합니다. 특히 남북관계 전문 기자들이 사과를 할까 말까 굉장히 궁금했는데 저 뉴스를 굉장히 재밌게 보았다라고 전해주기도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국군 심리전단의 대북전단 살포는 정전협정 위반이고 북한의 반격을 부를 수 있는 매우 위중한 군사적 적대 행위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왜 그렇게 쓰레기 오물풍선을 북한에서 보냈을까? 윤석열 정권 때 말이죠.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왜? 우리가 먼저 대북전단을 계속 보냈던 거예요. 예. 한겨레 신문 단독 보도로 몇 바닥이 실렸죠. 당시 대북 심리전단에서 역할을 했던 군인의 인터뷰를 실은 바 있는데요. 그 내용을 SNS에 담아서 포워딩하기도 했었습니다. 실제 북한의 오물풍선이 우리 국군이 먼저 도발한 거라면 저는 이것은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여인형 수첩에 보면 북한이 도저히 참을 수 없는 핵시설 그리고 평양 2곳 그리고 원산의 외국인 관광지 등에 대해서 타격을 하려고 계획을 세우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핵시설을 정말 타격을 했다면 그 후과는 어떻게 감당을 하려고 했던 건지 정말 아무 생각이 없는 사람들 아닌가. 너무 심각한 수준이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정말 전쟁 날 뻔했었던 것이고요. 우리 국민들이 정말 그 밤에 모두 뛰쳐나와서 국회 대로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뒤틀려서 우발적 상황이 발생했더라면 그건 우리는 지금 아무도 모르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정말 하늘이 도와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방송도 하고 새로운 민주주의도 꿈꿀 수 있는 그런 나라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북한에 사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애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내 정치가 워낙 요동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준비한 소식 빠르게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27회 형사부 오전 재판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촬영 허가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결정합니다. 네, 공개재판제도 연역
그다음에 헌법 제27조 제3항이 공개재판 피고인 권리로 규정하는 점, 같은 조 제4항의 무죄 추정 원칙, 국민의 알 권리 등 종합해서 금일 법정 촬영 신청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허가합니다. 다음 촬영 일시 2025년 12월 3일 금일 12회 공판기일, 촬영 장소 본 법정, 촬영 종류 비디오 녹화 및 사진 촬영, 촬영기기의 종류 및 개수, ENG 방송 카메라 2대, 사진기 4대 등, 그리고 촬영 시 주의사항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촬영 등 행위는 공판 개시 전에 하나고요. 피고인 착석 후 30초 정도 촬영하신 후에 종료하시고 촬영 장비 철수하시기 바랍니다. 구속 피고인에 대한 촬영 등 행위는 수갑 등을 풀어서 불구속 상태로 한 후에 합니다. 법원 직원과 협의해서 지정된 장소에서 촬영하셔야 되고, 법단 위에서 촬영 등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요. 촬영 등 행위로 소란케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예, 피고인 입정하시라고 하시죠. 아, 오셨어요? 예, 그럼 이미 촬영 대부분 하셨을 테니까 예, 이 정도로 마치시죠. 네, 지금 방금 보신 화면은 어제 있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 27부 심리로 열린 김건희 결심 공판 현장입니다. 민중기 특검팀이 김건희 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및 알선수재 혐의와 관련해서 징역 11년에 벌금 20억 원, 추징금 8억 1,144만 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3,72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민중기 특검팀이 요청한 바 있습니다. 와, 이거밖에 안 되나?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서희건설 나토 3종 세트 여러분 기억하시죠? 반 클리프 아펠 목걸이 뭡니까? 브로치, 귀걸이 등등. 그다음에 김상민 검사가 건넨 이우환 화백 그림 있죠. 그리고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건넨 금거북이 뇌물이 있습니다. 로봇계 사업가 서성빈 씨로부터 건네받은 바쉐론 콘스탄틴 시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리고 누굽니까?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의 부인 로저 비비의 가방 260만 원짜리인가요? 예,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180만 원짜리 김건희 씨가 들고 나왔던 그 로저 비비의 클러치백, 이것도 지금은 누가 준 건지 확인 중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줄줄이 사탕입니다. 앞으로 수사와 재판 더 많이 받아야 되고요.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여죄, 지금 28일이 수사 기간 만료니까 오늘이 4일이니까 24일 정도 남아 있네요. 수사 기간 더 늘어날 수도 있죠. 왜냐하면 2차 종합특검을 할 수 있으니까요. 양평도로, 삼부토건, 웰바이오텍 등 주가 조작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 진척이 없습니다. 따라서 수사 결과에 따라서 기소 문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렇게 난리쳤던 집사 게이트 김예성 씨 관련된 사건, 요것도 김예성 씨가 구속되지만 일체 수사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막판에 나온 내가 더 지켜주고 싶은 사람 세강자, 이준수 관련된 주가 조작 사건 또 있죠. 도이치모터스. 이 문제도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 나온 것은 세 발의 피다. 앞으로 나와야 될 사건이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저는 어제 특검팀이 결심 공판에서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하고 종교단체와 결탁해 통일교죠. 헌법상 정교 분리 원칙을 무너뜨리고 선거의 공정성과 대의제 민주주의란 국가 통치 시스템을 붕괴시켰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는 일반인이 통상 범위 내에서 저지를 것이라고 생각한 기존의 양형 기준을 크게 넘어서고 현재 마련된 양형 기준 범위 내의 각 최고형이 선택되더라도 오히려 부족함이 크다고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는 특검팀의 이 메시지가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역사에 영원히 부끄럽게 기록될 법치 파괴 행위. 근데 이뿐만이 아니지 않습니까? 박성재와 주고받은 문자, 예? 내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그렇죠? 김혜경, 김정숙 수사 어떻게 되는 거냐, 김명수 수사 왜 안 하냐.
그 이후에 인사가 쭉 있고 자기 명품백 무죄 받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 검찰 인사와 수사에 직접 개입했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어떤 수사 결과가 나올지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일단은 드러났지만 그 밖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이 너무 많죠. 강원지사 김진태는 왜 느닷없이 강원지사 공천을 받게 됐을까? 그리고 경남지사, 충북지사 이 등등과 관련해서 명태규 씨가 아직 밝히지 않은 사실이 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종합되면 김건희 씨의 죄과는 지금 나온 건 정말 새발의 피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김 씨가 15년 구형하기 전에 최후 진술하면서 간혹 헛웃음을 지었다고 합니다. 억울한 점이 많다. 자신의 역할과 본인이 가진 어떤 자격에 비해서 너무 본인이 잘못한 점이 많은 것 같다. 그렇게 해서 특검이 말하는 것처럼 그건 좀 다툴 여지가 있는 것 같다. 법률 용어 쓰는 거죠. 이거는 변호사가 코치한 걸로 보입니다. 어쨌든 저로 인해서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친 점은 진심으로 죄송하다. 진심으로 반성한다고 말했는데요. 김건희 씨 여러분 잘 아시죠? 예,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만 뒤로는 이명수의 7시간 통화를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김건희의 진짜 얼굴이니까요. 자, 선고일 내년 1월 28일인데요. 우인성 재판장이 어떻게 선고할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 준비한 소식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취임하기 전부터도 민주당과 야권에서는 선제 탄핵을 주장하면서 제가 이 계엄을 선포하기 전까지 무려 178회를 퇴진과 탄핵 요구를 했고요. 제가 국회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얘기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박수 한번 그 쳐주는 것이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 건데 그 박수를 안 쳐가지고 계엄했단 말인가? 예, 저 유명한 장면 여러분들 함께 보셨습니다. 자, 내란숙의 윤석열 12.3 빛의 혁명 1주년을 맞이해서 일본 요미우리 신문, 가장 보수적인 신문이죠. 그리고 산케이와 더불어 보수적인 신문이죠. 인터뷰를 하고요. 또 별도로 국민께 드리는 말씀 입장문을 발표했습니다. 황당하기 짝이 없는 주장을 늘어놓았습니다. 특검 수사를 통해서 드러난 사실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아버리고요. 자기 잘못에 대해서는 1도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궤변 그 자체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개인 입장문 어떤 주장했냐면요. 12.3 비상계엄은 국정을 마비시키고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는 체제 전복 기도에 맞서서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습니다. 문장 분석 들어가 볼까요? 12.3 비상계엄으로 국정을 마비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예? 국정을 마비시키려고 비상계엄한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자유헌정 질서를 붕괴시키려고 뭘 했습니까? 비상계엄 한 거잖아요. 예, 체제전복 기도 누가 했습니까?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현재 재판받고 있는 내란숙의 윤석열 씨 아닙니까?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면서 마치 비상계엄이 국민의 자유와 주권을 지키기 위한 헌법 수호 책무에 결연한 이행이었다라는 자가당착성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주권자인 국민이 깨어나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대의 권력을 직접 견제하고 주권 침탈의 위기를 직시하며 일어서 달라는 절박한 메시지였습니다라고 주장합니다. 망국의 위기를 초래한 사람이 누굽니까? 느닷없는 비상계엄을 선포해서 원달러 환율이 급등하고 주가가 폭락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이 손실본 금액이 도대체 얼마입니까? 국제사회에 대한민국이 그동안 쌓아놓았던 신뢰를 한꺼번에 송두리째 다 무너뜨린 사람이 누굽니까? 어떻게 이런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까? 예? 야, 정말 결국에는 이번 비상계엄의 이유는 민주당 때문이라는 거예요. 민주당 의회 독재 권력은 무려 30차례 정부 인사를 탄핵했으며 안보, 국방, 경제의 주요 예산 등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부정 채용만 1,200건에 달하고 투개표의 해킹이 모두 가능한 것으로 파악되는 등 선관위의 공정성은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또다시 부정선거 음모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의 40년 지기 김용빈 선관위 사무총장이 말했어요. 부정선거 없었다고. 그러면 자기가 당선된 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또 본인이 성공했던 2022년 바로 그해 있었던 지방선거는 부정선거가 아니고 그 밖에 다른 선거는 다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면 그게 말입니까? 막걸리입니까? 또 이런 얘기도 합니다. 민주당이 간첩법의 적용 확대를 반대하며 대한민국은 스파이 천국이 되고 있으며 북의 지령을 받은 민노총 간부 등의 간첩 활동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이처럼 친중 종북 매국 행위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국회 독재 권력에게 국민은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국회가 무슨 독재 권력입니까? 독재 권력인데 저렇게 국민의힘이 매번 시위하고 국회 법사위가 전쟁터가 되고 그렇습니까? 그리고요, 이 간첩법과 관련해서 적국을 외국으로 확대하자 이 부분에 대해서 민주당 충분히 논의했고 특히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얼마 안 됐어요. 지난달 6일 김병기 원내대표 만나서 형법 98조 개정안 간첩법 개정안을 연내 처리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습니다. 끝내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해요. 검찰청 해체, 사심제, 대법관 증언 통한 사법부 장악, 대법원장 탄핵 협박,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 등 사법의 독립마저 무너뜨리는 독재의 폭주와 법치의 붕괴를 보고 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조이되어 나를 중심으로 똘똘 뭉치자 이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되면 조이대 대법원장이 즉각적으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그 입 다물라. 어디 신성한 법원에 대해서 함부로 이런 얘기를 하느냐라고 해야 사법부의 위험이 서고 사법부 독립에 근거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숙의 윤석열이 이렇게 함부로 이야기하는데도 사법부 수장인 조이대 대법원장의 바른 한마디의 입장문을 들어본 바가 없습니다. 드디어 아니죠. 어제 한다는 얘기가 오부요인 오찬에서 한다는 얘기가 내란 전담 재판부 신중하라라는 메시지였습니다. 이거 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란숙의 윤석열 조이대 대법원장 손잡고 함께 가겠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네, 오늘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법 등 법 왜곡죄 등에 대하여 어떻게 통과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국민이 이미 레드카드를 꺼내서 내란숙의 윤석열에 대해서 탄핵을 했습니다. 더 이상 망동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어제 만난 한 시민분께서 저희에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 은박담요 안 버렸다. 깔개도 안 버렸다. 언제 다시 나오게 될지 몰라서 끝내 국민이 이긴다. 끝내 국민이 이깁니다. 오늘 준비한 퀵배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